제가 22살에 부동산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은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대출 땡기고 신용대출 땡기고 뜻이 좀 일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때로 돌아가라고 때려 죽여도 안 갑니다 저는. 그럼 혹시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1억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평균 1억 정도? 순수익은 보편적으로는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SH 시너지 플랜 대표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플랜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월요일마다 저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오전에는 직원들이랑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따 오후에 미팅 갔다가 추가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업무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요.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출발해 보실까요? 예.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9시에서 9시 반, 빠르면 8시 반 집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근처에 있어요? 그럼요. 업무 효율 때문에 집 근처에다가 사무실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뭐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주로 정책 자금이나 정부 무상지원금, 기업 인증 같은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 컨설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그전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에 대한 한계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뢰 영업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저랑 제발 계약을 해주세요를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의 영업이잖아요. 제가 하는 정책 지도사 업무가 제가 계약을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갑의 영업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제일 많이 약간 좀 달라진 게 대우네요. 대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많이 달라지고, 제가 22살에 부동산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은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22살에 뭐 차값이니 뭐니 다 합산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대출 땡기고 신용대출 땡기고 대출이란 대출을 다 땡겨서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걸로 버텼고. 그때가 되게 암흑기 약간 좀 생각하기 싫으신데 제일 그럼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솔직히 좀 일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주변에서 저한테 너가 영업을 어떻게 해? 너가 부동산을 한다고? 그 어려운 거를? 너가 왜 해?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악에 차지 않았나. 시작 전부터 그런 소리 들었는데 당연히 악에 찰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세요? 너무 만족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라고 때려 죽여도 안 갑니다 저는. 지금 다시 부동산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지금만큼의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만큼은 벌 자신은 없습니다. 고객들 니즈 자체도 다르고 고객들 수량도 시장의 크기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자신은 없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많이 다른가요? 그럼요. 너무 다르죠. 매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 자체가 더 커집니다. 작아지진 않습니다. 최근에도 40조 추경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점점 파이가 더 커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그맣게 가게를 좀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대상인가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사실 너무나도 많진 않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분식집 같은 데도 저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길거리만 가도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 고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약간 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기존의 영업을 몰랐던 사람도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대신 교육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저도 했는데요. 대표님도 교육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세이지랩이라는 곳에서 47기로 수료를 했고 세이지랩에서 코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치직은 혹시 어떤 일을 맡아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 제가 했던 경험들을 교육을 한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안경을 끼셨네요.
일할 때는 진짜 안경 껴요. 컨셉이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봐야 되니까 서류랑. 사무실에 일단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직원들 통화 내역이나 그런 걸 미리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어디서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저희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래 직원들이 대표님들한테 빼먹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계약 건수는 혹시 많은 편인가요? 저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는 6개, 6번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럼 혹시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1억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1억 정도? 혹시 순수익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순수익은 보편적으로는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님 자격증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이 일을 하면서 추가로 뭐 부동산 권리 분석이나 창업 권리 분석,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연구해서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같이 따고 있습니다. 정책 지도서를 만약에 하려면은 저런 약간 자격증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진 않는데 그냥 저는 다른 대표님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그냥 공부를 더 하는 것 뿐이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고객분이 계신가요? 많죠. 사실 진짜 너무 많죠. 사채를 쓰고 계시던 분들도 계셨고요. 사채를 연금리를 84%짜리 쓰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근데 그분은 은행에서도 안 되고 정책 자금으로도 안 되고 그랬던 분인데 그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디서든 자금이 안 나오고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채를 쓰셨던 건데 사채 금리가 84%예요. 그럼 제가 당연히 죽어나가겠죠. 소상공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4천만 원 빌렸는데 월 이자만 250, 300 정도 나가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월에 300, 순수익으로 300도 못 보시는 분이에요. 빚이 불어나가죠. 울면서 연락하세요,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는 업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느끼죠. 그 저보다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도 울면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뿌듯하죠. 매입을 하려고 매입 자금 필요하신 상황이신 거네요. 대표님 지금 어떤 업종 운영하셨죠? 에스테틱. 여태까지 직원으로 있으셨던 건가요? 대표님들에게 약간 팁을 하나 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인증된 컨설턴트만 많이 만나라. 그 자금톡에 입점해 있는 그 인증된 컨설턴트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는 뭐 10명 중에 6명이 거의 불법 브로커, 그런 사기업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여가지고 저희랑 조금만 관리를 해드려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컨설턴트를 찾아가지고 그 컨설턴트들한테 계약을 하고 관리를 받아라. 그 다음에 대표님들은 사업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게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없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없으면 안 되죠. 대표님 혹시 그 어떤 전화였어요 방금? 피드백 전화요. 교육 수강생들. 아무래도 이게 대표님들이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야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고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업무도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런 전화들이 자주 오면 좀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전화했을까 이 생각 들어요. 네, 그 오전에 저희 그 계약금 보고 드릴 거 있어서 일단 그 매니저 2건이고요. 그리고 매니저 3건에서 지금 오전에 계약하면 일단은 총 5건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대표님 그 자문료 280만 원이랑 대표님 140만 원이랑 대표님 210만 원에서 총 630만 원 입금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계약금 얼마 들어갔어? 착수문 50만 원씩. 그럼 5건이면 250? 네. 그 카톡으로 남겨줘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카톡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대표님 그 혹시 방금 그 정도면은 뭐 건수가 많은 건가요? 이상하게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합산해서 저 정도 6개 정도 나오는 게 맞죠. 칠판에 뭐가 되게 많은데 혹시 뭐예요 이게 다? 저희 일단은 이거는 직원들이 일간 목표 수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목표 수립, 월간 목표 수립을 매월 초에, 그다음에 일간 목표는 매일
해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본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 이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거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씩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적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계약에 관해서? 계약에 관해서는 일단은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많이 하고 고객의 니즈를 많이 잡아라.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넘겨줘라.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고객들도 계약을 하겠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지고는 안 되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은 세차장, 디테일링 세차장인데 매출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기업이다 보니 신청을 하게 된 업체겠죠, 아무래도. 계약 진행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적은 없었어요? 곤란했던 적도 많죠.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저희한테 모든 걸 오픈을 안 해요, 솔직하게. 모든 걸 솔직하게 오픈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모든 걸 오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땐 좀 곤란할 때가 종종 있죠. 계약하고 다음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럴 거면 계약을 왜 했나.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너무 불황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책 지도사 이 업종은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2개, 3개씩은 나가죠. 주말에도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고. 아, 주말에도 나가세요? 그럼요. 대표님들도 사업을 해야 되고 저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팅을 하려면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스케줄을 잡으려면 서로 비어있는 시간이 맞아야 되다 보니 주말에 나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말에도 보통 못 쉬면은 언제 쉬세요 보통? 죽어서 쉬어야죠. 잠시만요. 계약서 하나 더 날라와가지고 운전하다가도 계약서 보내고. 그럼 지금 거는 혹시 얼마 정도 들어온 건가요? 지금도 50만 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정말 바쁘시네요. 바쁜 거보다는 매출이 올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단기간에? 일단은 단기간에 벌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의 부재도 있고 시장의 파이 차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고객들이 많다. 그 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정보력의 싸움인 거죠, 사실. 영업 안 하는 사람들도 많나요? 수강생들을 봤을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영업을 하고 계신 장사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비율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60대 40 정도 되지 않을까. 영업 60, 안 했던 사람이 40. 대기업 퇴직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대기업. 네. 근데 그분도 매출이 어마무시해요. 1억 넘기는 분이니까. 대표님도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가고 계속 그러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저도 아직까지도 세무 공부나 뭐 노무 공부 등등 여러 가지 공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요. 공부를. 또 잊어버리니까.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안 했던 거 지금 다 합니다. 혹시 원래 꿈이 혹시 어떤 거였어요? 원래는 경찰이었죠. 경찰 행정학과를 나와서 딱 다니다가 부동산 시작하고 저희 그리고 저희 고모도 그렇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있으셔가지고 접하기는 그나마 조금 더 쉬웠겠죠. 이쪽이 업계가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예 빠지게 된 거죠. 현재 삶에 약간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만족은 하는데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죠. 매출을 더 올리고 싶고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그래서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기대출이 어느 정도 있으신 상황이세요? 세차는 저희 쪽에서는 관리하는 느낌이고 이건 하나 갖고 계시고 저희도 한 부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계약 끝났는데 혹시 조건이 약간 좀 어땠고 약간 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빌리게 된 건지. 아무래도 창업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했던 거죠. 사실 마케팅도 그렇고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 정책 자금도 그렇고 일단 청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대관을 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뭐 마케팅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정책 지도사로서 약간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최종 목표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돕는다가 최종 목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가 제일 좀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정책 지도사라는 직업을 좀 거부감을 가지거나 약간 좀 망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단 있을 텐데 약간 좀 어떤 말씀을 약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일에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뭔가를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피디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으셨는데 안 해보고 뭘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저도 했잖아요. 저도 했으니까 해보고 판단해라 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혹시 정책 지도사를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 계속 돕고 싶고요. 언제까지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이 일을 너무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 사실 좀 더 기대되는 거는 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더 커질까가 계속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